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하는 이유, 단순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애들은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해.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내가 먼저 안 하면 아예 모르고 산다니까. 그런데 정말 자식들이 무관심해서일까요? 아니면 바빠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릴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아빠 부르며 달려들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말수가 줄고 연락도 줄고 심지어는 먼저 연락을 하면 바쁘다고 짧게 끊는 경우도 많죠. 부모 입장에서는 참 서운한 일이에요.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 나름의 감정과 이유, 심리적인 거리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지, 그 속마음과 심리,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면 좋을지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괜히 자식 탓만 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연락을 할수록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느껴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대화 주제가 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안부를 묻지만 금세 생활 태도나 인간관계, 결혼, 직장 이야기로 넘어가고 결국은 잔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예를 들면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그만둘 때도 됐지 않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괜히 전화를 한 게 후회돼요. 또는 몸은 챙기고 다니니? 맨날 늦게 자고 술은 줄이고 밥은 좀 먹고 다녀라 하는 말을 듣고 나면 피곤한 하루에 더 피로가 쌓이죠. 혹은 언제 결혼할 거니? 애 낳을 생각은 있니? 이런 민감한 질문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그런 말 한마디가 자신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져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전화하면 피곤하다, 통화 끝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레 연락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미움이 습관이 돼버리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식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너무 많은 조언이나 간섭은 줄이는 게 좋아요. 진심으로 걱정되더라도 말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저 잘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밥은 먹었어? 처럼 짧고 따뜻한 말이면 충분해요. 자식 입장에선 그게 훨씬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어른들 말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히려 연락을 이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연락할 때도 용건보다 먼저 기분을 물어봐 주세요. 요즘 기분은 어때? 이 한마디에 자식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그렇게 쌓인 신뢰가 연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둘째, 괜히 연락했다가 감정만 상할까 걱정돼요. 사실 자식들도 가끔은 부모님이 보고 싶고 전화해볼까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전화하려고 하면 괜히 어색하고 대화가 잘 안 풀릴까봐 망설이게 돼요. 어릴 땐 그렇게 편하던 부모님이었는데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크게 혼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도 조심스러워지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되는 거예요. 또는 평소에 갈등이 많았던 경우 괜히 전화했다가 또 말다툼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손이 안 가요. 혹은 예전에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는데 아직까지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먼저 전화하기가 어렵다는 자식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과거의 오해나 갈등을 먼저 털어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땐 미안했어. 이제는 그냥 잘 지내는지만 듣고 싶어. 이런 말 한마디가 벽을 허물 수 있어요. 셋째, 바빠서가 아니라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 속에 있다 보면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만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가족에게조차 연락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겨우 씻고 누웠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친구들과의 약속, 업무 일정, 자기 개발로 하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서 부모님께 연락할 여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혹은 마음속에 늘 전화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기에는 어색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가 먼저 짧은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는 거예요. 너무 바쁘지?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같은 짧은 메시지면 자식도 부담 없이 답장할 수 있어요. 넷째, 연락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더 하기 싫어져요. 가족이니까 연락해야 한다는 아빠, 그게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죄책감, 해도 피곤함,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 결국은 회피하게 돼요. 예를 들면 주말마다 꼭 전화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을 느끼면 그날이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자식이 있어요. 또는 매번 통화 후에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냐, 전화 좀 자주 해라라는 말을 들으면 또 혼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멀어지게 돼요. 혹은 부모와의 연락이 의무감으로만 굳어지면 자연스럽고 즐거운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화 속에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면 자식은 알아서 연락하게 돼요. 다섯째, 부모님이 너무 쉽게 서운함을 표현해서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의 서운함을 들을 때예요. 너한테는 부모가 중요하지도 않구나. 넌 엄마 생각은 안 하냐. 이런 말은 자식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요. 예를 들면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반가워하기보다는 이제야 연락했냐 하고 핀잔을 주면 그 순간부터 말문이 막히게 돼요. 또는 넌 맨날 친구한테는 연락하면서 부모한테는 왜 안 하니 비교를 들으면 괜히 죄책감이 커져서 다음 연락을 더 미루게 돼요. 혹은 너 나중에 너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아봐라 같은 극단적인 말은 마음에 오래 남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서운함을 바로 표현하기보단 그 자식이 연락한 행동을 먼저 반가워하고 고마워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자식도 연락하면 기분 좋다는 기억을 가지게 돼요. 여섯째, 부모와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느껴요. 세대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가 다르고 같은 상황을 봐도 해석이 다르니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매번 오해가 생기고 이야기가 겉돌다 보면 점점 말을 아끼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식이 요즘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래라고 일축하는 말이 나올 때 속이 털리기보다는 다치게 돼요. 또는 자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이야기를 해도 요즘 애들 건 시끄럽기만 하다며 관심조차 안 보이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흥미는 사라지게 되죠. 혹은 자식이 겪는 사회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땐 더했어라는 식으로 비교받게 되면 위로보다는 외면받았다는 기분이 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땐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단 공감과 경청에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이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어요. 이해하려는 마음은 통하는 법이에요. 일곱째, 내가 부모니까 라는 태도가 거리를 만들어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져요. 요즘 세대는 위계보다 소통을 중시하니까요. 존경은 강요가 아니라 공감과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한 말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너를 키운 부모야 라고 나오는 순간 대화는 끝나게 돼요. 부모로서의 권위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먼저 필요하죠.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조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말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말 자체를 줄이게 돼요.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히 연락해야지, 부모니까 챙겨야지 라는 태도는 자식에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책임져야 할 대상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도 인간이고 자식과 같은 평등한 관계라는 걸 인정해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나도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라든가 너 생각이 궁금하다는 식의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해줘요. 여덟째, 자식도 자기 삶을 사느라 여유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기 바빠요.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무관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 인간관계, 결혼, 육아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부모님까지 챙기기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매일 전화드릴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또는 육아에 치여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다 보면 문득 하루가 다 가 있고 그제서야 오늘도 못 드렸네 하고 미안해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 쉴 틈도 없이 일하다 보면 일단 이번 주말에 드려야지 하면서도 그 주말엔 또 일이 생기고 그렇게 연락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도 자식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식의 바쁜 일상을 존중하고 작은 연락 한 통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식도 그 마음을 기억해요. 아홉째,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자식이 다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서툴고 그래서 연락을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해요. 엄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밥은 드셨어요로 바뀌는 자식도 있어요. 또는 문자를 보내려다가
이 타이밍에 보내는 건 좀 이상하겠지 하며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말없이 마음을 표현하려고 선물만 보내고 따로 연락은 못하는 자식도 있어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행동이 큰 용기거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모가 먼저 표현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어. 연락 주니까. 너무 반갑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표현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돼요. 열째, 연락이 단절된 채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처음엔 내일 해야지 하다가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점점 연락 자체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도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할까 하고 걱정하거나 혹은 괜히 괘씸하다고 생각하실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주저하게 되고 또는 전화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지 라는 부담감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늦게라도 연락이 오면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연락의 타이밍보다 용기 내준 마음을 더 크게 받아줘야 그 다음 연락이 이어져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음을 살펴봤어요. 첫째, 연락하면 잔소리 들을까봐 피하게 되고, 둘째, 대화하다 감정 상할까봐 망설이게 되고, 셋째, 바빠서가 아니라 삶에 지쳐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넷째, 연락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다섯째, 부모님의 서운한 표현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여섯째, 세대 차이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일곱째, 부모니까라는 태도가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여덟째, 자식도 자기 삶을 사느라 물리적 여유가 없고, 아홉째, 감정 표현이 서툴러 어색해지고, 열째, 시간이 흘러버려 어색함이 굳어져 연락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은 자식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표현이 서툴고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부모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면 자식도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연락이 없다고 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안에는 말 못할 사정, 감정, 거리감, 어색함,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어요. 연락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표현이 없다고 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조금만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 주고 자식의 삶을 이해하려 해주신다면 자식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채고 표현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결국 누가 더 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웃느냐의 연습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연습의 시작이 되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